농마트. 옥수수는 세계 3대 작물 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고 용도 또한 다양한 작물입니다. 재배하기 비교적 쉬운 편이며 토양을 별로 가리지 않는 작물이며 생산성이 높은 작물입니다. 오늘은 옥수수의 재배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는 원산지가 중남미의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수확을 많이 하려면 생육기간 동안 따뜻한 기후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밤의 기온이 10도 이하가 되면 생육이 정지되며 영하 1.7도 이하가 되면 얼어 죽음으로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밤의 기온은 16에서 18도가 가장 알맞습니다. 옥수수는 일정 온도 이하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생육과 관계 있는 범위는 10도에서 30도 이내에서 파종기에서 성숙기까지 매일 평균 기온을 합계한 것을 유효적 산온도라고 합니다. 이 유효적 산온도는 품종마다 연도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옥수수의 발화 온도는 최저 8에서 11도, 최적 32에서 34도, 최고 40도 내외입니다. 씨앗을 파종하여 싹이 나오는데 걸리는 일수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양 온도 13도에서는 18에서 21, 15도에서 18도에서는 8일에서 열흘, 21도 이상이 되면 4일에서 6일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온도는 발화율, 발화기간, 발화 세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옥수수 생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 재배 시 발화 시간을 줄이려면 종자 담글 때 온도를 20에서 25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광합성 능력을 고려한 생육에 알맞은 온도는 토양 수분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토양 수분이 보통인 경우에는 26에서 32도, 토양 수분이 충분할 때는 35에서 38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옥수수 생육에 필요한 토양 수분은 최대 용수량의 60에서 80% 범위입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90에서 120mm의 비가 와야 합니다.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는 생육 초기보다는 생육이 왕성하고 온도가 높은 7, 8월로 월별 150mm까지 많은 양의 수분을 소비합니다. 생육 단계별로는 개화기 전후가 토양 수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가뭄이 오면 옥수수의 수정과 등숙 등에 나쁜 영향을 끼쳐 전체적으로 옥수수 수량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비닐 하우스 조기 재배 시에는 하우스 내 수분 증발로 수분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일주일에 적어도 20-30mm의 물을 인위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발과 고온이 겹쳐 상품성 있는 옥수수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고 수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토양 조건은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알맞게 갖춰져야 옥수수 생육에 좋으며 높은 수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작물이지만 가장 알맞은 토양 pH는 5.5에서 8.0입니다.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비옥도가 높은 것이 좋으며 토양의 통기성과 물빠짐이 좋아야 하는 작물이므로 점질토나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밭 또는 너무 메마르기 쉬운 모래땅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즉, 모래와 점토가 알맞게 균형을 이룬 양토와 물에 존재하는 수소이온 농도가 6.5인 토양이 가장 알맞은 토양입니다. 토양 개량을 위해서는 최소 3년마다 300평당 300kg의 석회를 시용하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흙 등으로 객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기물 함량을 높여 양분의 유실을 줄여주고 토양을 입단화시켜 공급을 많게 해주고 스패를 줄여주며 적당한 수분을 유지해줄 것 등이 요구됩니다. 옥수수를 비닐 피복 재배를 하게 되면 지온 상승, 적정 수분 유지,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고 수확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수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옥수수와 비료. 옥수수는 크게 자라는 작물이므로 다량의 양분을 흡수하여 이용됩니다. 옥수수의 질소, 인산, 칼륨을 주는 양은 토양, 품종, 파종기, 재배 목적,
재배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옥수수는 땅에 준 비료를 모두 흡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당량을 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료의 흡수율은 질소가 50에서 60%, 인산이 20%, 칼륨이 40에서 50%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토양과 기후가 달라 비료의 흡수량이 다르므로 실제로 비료를 주는 양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옥수수를 재배할 때 권장하는 300평당 표준 시비량은 위 표와 같습니다. 생육기간이 짧은 식용 옥수수인 단옥수수나 찰옥수수는 질소 18kg, 인산과 칼륨은 각각 13kg를 주었지만 최근에는 인산과 칼륨이 밭토양에 많이 잔류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 시비량처럼 줄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포함한 모든 밭작물은 유기물을 사용하면 생육이 좋아집니다. 토양 유기물의 종류에는 즙이나 풀 등으로 만든 퇴비, 볏짚과 가축의 분뇨가 섞인 구비, 헤어리배치, 호밀과 같은 녹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소는 단백질을 형성하여 세포막을 구성할 뿐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데도 필요한 엽록소의 구성분입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엽록소를 충분히 합성하지 못하여 잎이 노란색을 띠고 아랫잎이 일찍 말라 죽고 위에 있는 잎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소를 알맞게 줘야 엽록소 함량이 증가하여 잎이 녹색으로 변하고 광합성도 왕성하여 줄기와 잎이 빨리 자라고 이삭도 잘 발달합니다. 질소는 전 생육기간을 통해 흡수되므로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나눠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밑거름은 초기 생육을 촉진시키고 웃거름은 생식생장 이후 잎과 줄기의 발달은 물론 이삭의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반면 많은 양의 비료를 동시에 밑거름으로 주면 염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질소 비료가 일찍 소모되어 후기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질소는 2회로 나눠서 줍니다. 이는 당이 분해될 때 인과 결합해야 하므로 대사작용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는 토양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므로 온도가 낮아 뿌리의 발육이 나쁜 생육 초기에 부족하기 쉽습니다. 봄에 옥수수가 출현한 후 자색을 띠는 것은 보통 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년에 15에서 20%만 흡수하고 나머지 80% 내외는 토양 중 칼슘, 철, 알루미늄, 망간 등과 결합하여 잘 녹지 않는 화합물로 만들어지며 토양에 잔류한 후 다음 해에 이용됩니다. 칼륨은 옥수수 체내의 각종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소 다음으로 많이 흡수되는 원소로 칼륨이 부족하면 잎의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칼륨은 옥수수가 가장 많이 흡수되는 비료 중 하나지만 어릴 때는 많이 흡수하지 않고 키가 25cm 정도 되는 수이삭이 나오기 3주 전부터 급격히 흡수합니다. 이때 칼륨을 알맞게 주지 않으면 칼륨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옥수수의 재배 특성과 3대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옥수수는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로 생산성과 적응력이 높으며 따뜻한 기후와 적절한 수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생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도와 수분으로 발화와 광합성, 이삭 발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료는 질소, 인산, 칼륨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하며 유기물 활용과 12시기 조절이 옥수수 생육과 수량 확보의 핵심입니다. 저희 농마트TV는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농자재 전문 플랫폼입니다. 비료, 영양제, 병해충 관리자재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까지 검증된 자재만 엄선해서 믿고 쓸 수 있는 제품만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물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농마트TV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제품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마트TV 사이트 주소는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을 위해 좋은 자재, 합리적인 선택으로 더 나은 수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